네, 마켓 시그널입니다. 최현준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시장이 금통위 그리고 옵션 만기 앞두고요. 또 어닝 시즌이라는 부담감도 있습니다. 좀 시장이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감이 잘 오지 않아요. 어떻게 찾아봐야 될까요? 네, 일단 시장 자체가 일단 미증시 하락에 반응을 좀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망 형태의 시그널이 좀 형성이 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물론 이제, 그간의 박사장 관련해가지고는 시장에 대한 움직임을, 우리가 좀 봤을 때, 그간의 움직임들의 그냥 연속이다라고 놓고 본다라면은 사실상 이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요. 지금 자리에서 보게 된다라면, 그간의 한 4년 정도 힘들었던, 그러니까 2011년도 하반기부터 움직였던 이 시장의, 방향성을 정하는 자리에서, 가장 힘든 정도의 시그널이 지금 현재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특히 이제 그간의 움직임을 땡겨놓고 보더라도 이 정도까지 변동성이 잦아들고 이 정도까지 흐름 자체가 정치되어 있었던 적은 별로 없었는데 시장이 마지막에 방향을 정하는 전자리에서의 지금 현재 움직임은 그간에 있었던 것들을 한 4년 정도의 흐름의 축소판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는 내일 만기를 앞두고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좀 불안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수급적으로도 빠른 속도로 좋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종별 흐름을 놓고 본다든지 물론 코스닥의 개별적인 종목들이야 움직임 자체가 좀 좋은 종목들도 있지만 코스피 정도의 업종별의 흐름을 놓고 본다라면 관망하는 형태, 그러니까 매도도 아니고 매수도 아닌 관망하는 형태의 흐름을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시장이 많이 힘들다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갖고 있는 종목들로 그대로 가져가자는 전략인데 어제 가져오셨던 그런 보유 종목들, 관심 종목 그대로 좀 보유 관점이 나올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또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는 내일 또 금통위 관련해서 새로운 시그널이 나올 수도 있다는 힌트를 좀 주셨어요. 오늘부터 한번 점검을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유 종목들 한번 점검을 해주시죠. 네,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매일 자리에서 좀 보고 그 흐름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미래에셋증권의 지금 현 흐름으로만 놓고 딱 봤을 때는 시평이 따르려 올라오는 자리이긴 하나 사실상 금통위에 대한 그 모멘텀이 많이 작용을 했고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주가에 녹아져 있고 금융 건설주들이 그나마 다른 종목들에 좀 견조한 이유 자체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좀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물론 이제 신규 부총리의 하반기에 우리나라 경기에 대한 부양, 국내 경기에 대한 부양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좀 놓고 본다라면 방법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 더 많이 점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내일자리에서 당장 동결이 나오면 조금 흔들림은 있을 수 있겠으나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고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은 계속적일 것이다라는 것이 일단 기본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네이버인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오늘자리에서 이제 20평을 살짝 걸리는 자리 정도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20평 자체가 살짝 걸리는 자리 정도가 됐기 때문에 네이버가 움직임 자체가 딱 오늘 놓고 본다라는 아주 간단한 흐름이 나타나죠. 바로는 못 간다 라는 형태의 흐름이 좀 나타나는 거라고 봅니다. 물론 전일자리에서 일단 음봉을 하나 내리고 아래 꼬리 달고 양봉을 돌려놨기 때문에 살짝 좀 기대하는 바도 좀 있었긴 하지만 연속적으로 20평의 지지받는 형태를 보인 이후에 재차 윗방향 모티로 올라간다는 것은 하방을 한번 확인할 수도 있다는 뜻이 되고요. 이 자리는 79만 원대 그 후반선을 갖다가 한번 깨고 내려갔다가 아랫꼬리를 좀 다는 형태가 나타나야지 주가가 다시 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시장에서의 흐름으로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단기 돌파 이후에 박스 형태를 부과하는 그 정도의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려아연입니다.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좀 견조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전일 같은 경우 하락할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은 고려아연은 절대 죽으면 안 된다. 고려아연이 죽게 되면 오히려 사막 섹터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3분가에 대한 영향을 더 꾸준하게 받아오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어제도 종가격이 또 추가적인 상승이 좀 있었고 근래에 나타났던 그러니까 전전일에 하락했던 0.54% 정도의 하락을 어제 자리에서 돌려놨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종가격은
움직임 자체가 추가적인 움직임이 분명히 윗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정도의 가격 수준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고려하는 주가도 좀 견조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보유 주가는 좀 유지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중장기적인 펀더멘탈 자체가 변하지 않았고 계속적인 동가격 자체의 상승도 꾸준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LG화학입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오늘자리에서 이제 좀 하락폭이 좀 크죠. 여지껏의 그 하락폭보다는 오늘자리 하락폭이 가장 크지 않나. 단기적으로 30만 원이라는 목표치를 달성한 이후에 28만 원대까지 다시 이제 되밀리는 구간이 형성이 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앞에서 나타났던 이 흐름과 그냥 유사한 정도의 흐름이 여기서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앞에서 나타났던 흐름이 뭐냐면 바닥권에서 지금 움직였던 이 박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박스가 한번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박스 자리를 갖다가 돌파 시도를 한번 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박스 구간으로 움직이다가 돌파 시도가 나왔어요. 돌파하고 여기 지지받고 다시 반등 줬다가 살짝 붕괴한 상태에서 바닥 높여놓고 윗방향 이런 식으로 나타났고요.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앞에 있는 박스 구조 하단하는 자리가 일단 또다시 지지밴드가 되는 형태의 하단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는 오히려 27만 원대 들어오면 27만 원 초반대 들어오면 오히려 매수에 가까운 자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 크게 코멘트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27만 원 들어오면 제가 마켓 시그널을 통해서 매수 시그널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금호석유입니다.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도 이제 9만 원대 초반대의 목표치를 달성하고 나서 재차 이제 옆으로 횡보하는 구조를 계속 저어뛰죠. 마찬가지로 이 횡보가는 연속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국시장 베이스를 확인하고 가자라는 의미가 상당히 좀 강한데 현재 중국시장의 위치 자체는 오히려 하락보다는 상승 구조에 계속적으로 가까운 위치가 연출이 됩니다. 특히 오늘 자리에서는 윗방향으로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는 위치는 분명히 형성이 좀 해놨다라고 보는데 이 자리에서 오히려 이 앞에 있는 음봉을 갖다가 중국시장이 이렇게 잡아먹고 나서 횡보 주고 재차 윗방향으로 당겨주는 형태 그리고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형태라면 화학 기술과 사업 테스트가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가격 자체가 꾸준하게 좋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도 하방으로 깨질 만한 위험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 단기적으로 8만 5천 원대 근접했을 때는 오히려 매수가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어제 자리에서 하락을 할 때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것이 오히려 박스 구간으로 간다. 16만 원대 초반에서 매수, 오히려 17만 원대 후반에서 17만 원대 초반에서 매도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16만 원대 초반선은 아직까지 안 내려왔지만 만약에 16만 원대 초반선까지 밀려준다라면 오히려 매수 구조를 띄울 수 있는 종목들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종목을 설명드릴 때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종목이 하락한 상태를 자꾸 말씀을 좀 드리죠. 일정 부분까지 하락을 한다든가 이 정도 가격까지 내려오면 사도 된다라고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가 사실상 시장 자체가 만기를 앞두고 하방 매력이 조금 강해지는 구조가 있고 그리고 또 금일 자리에서 이익평이 살짝 붕괴했다는 것이 투자 심리를 약간 어지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감안하고 매수를 잡더라도 한 템포 좀 늦추는 매수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맞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냥 관망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것이 만기를 하루 앞두고 나서 하방 매력이 한번 있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고 그 부분이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조금 관망을 하는 형태로 보고 오히려 만기날 대응하는 것이 조금 더 편할 수 있다. 선물 같은 경우에 만기날 대응이 조금 힘들겠지만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만기날 대응이 조금 더 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갖고 있는 종목들에 한해서 지금은 보유 관점 그리고 관망하면서 한 템포 늦춘 매수로 전략을 세워보자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자, 내일 또 이벤트가 있는데요. 그 이후에 또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지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관심 종목들 그대로 관망하면서 보유하는 전략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어볼게요.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켓 시그널 최현준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